여러분은 아르바이트 중 이상한 인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있긴 한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그 정도를 아득하게 넘어선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스노 마코토. 후쿠오카현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도쿄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진학, 스키 동호회에 가입해 스포츠를 즐기는 등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내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대학교 재학 도중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라는 이유로 대학교를 중퇴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죠. 하지만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2006년 10월, 당시 나스노는 도쿄 신주쿠의 한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선술집은 새로 개업하는 체인점으로 준비 단계였고 나스노는 이곳에서 주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와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홀 담당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사이토 시즈카. 아오모리현 출신인 그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아 주변에 호감을 사는 인상으로 다소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고향인 아오모리현에서 도쿄로 상경한 이유는 한 가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용과 메이크업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미용사가 되기 위해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문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던 도중 하필 이 선술집에서 나스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스노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는데요. 시즈카 씨는 자신은 홀 담당이고 나스노가 주방 담당이니 일적으로 연락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 번호를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번호를 교환한 이후로 나스노는 시즈카 씨에게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스노의 메시지 공세에 부담을 느낀 시즈카 씨는 좀처럼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나스노는 시즈카 씨에게 하루에 60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순한 관심이 아닌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즈카 씨에게 있어 이런 행위는 민폐였다 보니 당시 그녀는 친구에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 동료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는데 완전 민폐야. 이에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하면 어때? 라고 조언했지만 시즈카 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기에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나스노의 집요한 메시지는 이어졌고 보다 못한 시즈카 씨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거절에 알아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지만 나스노의 사고방식은 달랐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는 이렇게 된 이상 전혀를 덮쳐버리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시즈카 씨의 거절이 있은 이후로 나스노는 거의 매일같이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이내 시즈카 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무렵 이들이 함께 일하던 이자카야가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자카야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탈의실이 남녀 공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물품 보관함도 없었기에 옷과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작은 방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나스노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시즈카의 집 열쇠를 훔친 다음 복사해서 들어가면 되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나스노는 아르바이트 휴식 시간을 이용 탈의실에 들어간 후 열쇠를 훔치려 했지만 어떤 것이 시즈카 씨의 물건인지 몰랐기에 눈에 보이는 여성용 옷과 가방을 싹 뒤진 다음 열쇠란 열쇠는 전부 훔쳤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평범하게 퇴근한 후 훔쳤던 열쇠를 전부 복사했죠. 복사한 열쇠들을 손에 넣은 그는 시즈카 씨의 집으로 향한 뒤 이 중 맞는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고 하필 그가 훔친 열쇠 중엔 실제로 시즈카 씨의 집 열쇠가 있었기에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스노는 일단 확인만 한 후 치밀하게도 복면, 밧줄, 수면제나 와인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들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근무표를 확인, 시즈카 씨가 출근해 집에 없는 날을 알아낸 후 2006년 12월 28일 집에 침입했습니다. 나스노는 시즈카 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내의 형광등을 전부 빼놓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뒤 시즈카 씨의 집에 숨어 그녀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새벽 5시 무렵 시즈카 씨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녹초가 되어 귀가합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문단속을 한 뒤 도어 체인을 걸었는데요.
그 순간 집에 숨어있던 나스노가 튀어나왔고 놀란 시즈카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도어 체인을 걸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을 열 수가 없었죠. 나스노는 시즈카 씨의 뒤를 덮쳐 팔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손발을 끈으로 묶어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즈카 씨는 정신이 잠시 돌아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나스노는 그녀가 정신이 들 때마다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물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것을 반복했으며 입에 와인을 들이부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가 정신을 잃자 나스노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뒤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시즈카 씨는 나스노가 계속 목을 조른 것으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이후 시즈카 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나스노는 그녀의 시신을 욕실로 옮긴 후 자신의 체액을 닦아냈고 그녀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장 공작을 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주 이후 나스노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정작 장갑을 끼지 않았기에 현장 여기저기에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나스노는 아예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기로 결심. 이날 낮 2시 무렵 범행 현장에 다시금 방문한 후 방 안의 물건들을 잔뜩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한 뒤 어째서인지 방화는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훗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한편 시즈카 씨에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이날 저녁 6시 무렵 시즈카 씨의 집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보니 언니는 건물주에게 연락, 여벌 열쇠로 문을 연 뒤 함께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체가 된 채 사망해 있는 여동생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당시 범행 현장은 실내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범행 목적은 금전 이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나스노 마코토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건 이력이 있었기에 경찰은 이 나스노 마코토라는 인물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유류품에서 발견된 지문은 이 나스노라는 인물의 것과 일치했죠. 나스노는 수사 과정에서 내 취향의 여자였다 라며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한편 경찰이 방화를 계획했으면서 왜 그냥 돌아갔는가? 라고 묻자 그는 아침에 불을 지르면 출근 시간이라 소방차도 바로 못 올 거고 그럼 더 잘 타서 증거인멸이 될 테니까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언니의 발견이 늦었더라면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놈입니다. 또한 그는 호송 도중 창밖에서 지인을 발견하자 희죽거리며 웃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마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놈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재판에서 나스노는 살인은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며 기소 내용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지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데다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반성의 태도 역시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스노는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항소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나스노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이미 사회인이니까 자신의 책임은 스스로 질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